불안은 신호다. 마음이 내 몸과 의식에 보내는 신호다. 그건 가벼운 경고일 수도 있고 준비가 다 되었다는 자신감일 수도 있다. 한마디로 나 좀 봐줘 라는 신호다. 오늘 작품은 다연에서 출간한 오광조 작가의 불안감 버리기 연습이란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죠. 정확한 이유를 짚어내지 못했을 뿐 분명 이유가 있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의 불안은 어디서 오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문의 몇 부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불안은 마음의 상태와 이에 따른 몸의 반응을 말한다. 그렇다면 불안은 어디서 왔을까? 불안이라는 감정을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아픔, 배고픔처럼 원래 내재된 감정일까? 아니면 자라면서 배우는 후천적인 감정일까? 불안은 생존에 꼭 필요한 감정이고 행동하게 하는 에너지이다. 불안은 몸통에 연결된 팔다리처럼 마음의 필수로 있는 감정인데 일부에서 과잉 반응을 보여 문제가 된다. 마치 몸의 면역 기능이 과도하게 반응하여 면역 질환이 일어나듯 감정의 경보인 불안감이 과도하게 반응하여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불안은 생명체에 내재된 기본 감정으로 삶과 함께 가는 숙명이라 하겠다. 더욱 불안감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불안이 있기에 긴장하고 준비하고 노력한다. 불안감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한량이라 한다. 원래 일이 없어 놀던 양반을 일컫는 말인데 돈 잘 쓰고 잘 노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그들은 앞날에 대한 걱정 없이 무사태평이다. 한량을 보고 있는 가족들은 속이 탄다. 가장이 한량이면 배우자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자식이 한량이면 부모가 미친다. 불안감 없이 살면 좋겠지만 불안은 생명체에 내재된 본능이다. 위험을 피하려고 작동하는 경계 반응이고 후일을 준비하는 원동력이다. 불안은 잉태하는 순간부터 내재되어 있다가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정교해진다. 그 불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개인의 몫이다. 불안에 치이든지 불안을 에너지로 삼든지 분명한 것은 불안을 다스려야 인생에서 승리한다는 것. 어쨌든 불안은 없앨 수 없는 나의 일부다. 불안의 원인은 살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고 또 만난다. 그런데 불안의 원인을 애초부터 없앤다는 말은 삶을 없애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원인은 그 자체로는 해가 없다. 그것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고 존재 및 발생하는 게 아니다. 자기 길을 가는 도중에 우리가 부딪혔을 뿐이다. 똑같은 사건을 누구는 알지도 못하고 지나치는데 누구는 정신줄을 놓을 정도의 충격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특정인에게는 그 사건에 마음의 반응과 상상과 경험이 결합하여
불안으로 발전한다는 방증이다. 세상 때문에 불안한가? 나 자신 때문에 불안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불안은 신호다. 마음이 내 몸과 의식에 보내는 신호다. 그건 가벼운 경고일 수도 있고 준비가 다 되었다는 자신감일 수도 있다. 한마디로 나 좀 봐줘 라는 신호다. 대부분 불안감은 사건이 터지기 직전이나 결정 또는 행동의 시작 직전에 최고조에 이른다. 단거리 육상선수가 출발선에서 출발 신호가 울리기 직전에 받는 스트레스는 극에 달한다. 불안감에 못 이겨 먼저 출발하는 선수가 나온다. 부정 출발로 실격 처리되지만 일부러 먼저 출발할 선수는 없다. 극도의 긴장감에 움찔하다가 몸이 먼저 반응했을 뿐이다. 올림픽에 출전하려 평생을 준비했는데 어이없는 실수로 도전 기회마저 잃은 선수들이 많다. 이런 현상은 단거리 경주에서 주로 나타난다. 박태환 선수도 미리 물에 뛰어들어 실격한 적이 있다. 짧은 시간에 승부가 결정되는 만큼 장거리보다 더 집중해야 하고 더 긴장해서 그만큼 불안감이 더 크다는 말이다. 마음의 불안을 몸이 미처 보듬지 못해 생기는 안타까운 일이다. 의식이 보내는 불안에는 긍정적인 불안도 많다. 시험 직전의 가벼운 긴장, 소개팅을 나갈 때 느끼는 기분 좋은 불안감, 출발 신호를 앞둔 선수들의 긴장감. 이런 불안은 준비를 잘 하라는 격려이기도 하다. 이 불안은 일이 해결되면 즉시 사라진다. 불안감이 심하면 몸에 여러 반응이 나온다. 예컨대 시험을 앞두고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거나 심지어 손이 떨려서 시험을 망치기도 한다. 그럼에도 반복적인 훈련과 노력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불안감의 끝을 예측할 수 있다. 사실 이런 불안감은 병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이고 더 치밀하게 준비하라는 충고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채찍질이기 때문이다. 불안하기에 준비하고 노력하고 대비한다. 내 마음속의 목표와 내가 처한 현실 사이의 거리가 클수록 현재 내 모습에 불만이 많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한 많이 생긴다. 마음은 자꾸 주저앉으려는 나에게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고마운 존재다. 어쩌면 불안은 마음이 힘내자고 보내는 편지다. 허나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불안은 다르다. 이 불안은 대상이 불분명하고 시작과 끝을 잘 알기 힘들다. 분명 원인이 있을 듯한데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 또 몸과 마음의 증상도 다양하고 오래가고 깊다. 불면증, 우울, 식욕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 자존감이나 자신감도 손상된다. 극단적인 경우 공황장애로까지 발전한다. 이 정도면 일상생활이 어려우니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공황장애는 개인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다.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치료의 지름길이다. 내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면 질병으로 대해야 한다. 상담과
약물 치료 등으로 불안을 조절해야 한다. 혼자 고민해봐야 답은 나오지 않는다. 무의식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 불안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하나? 불안 때문에 정신과를 가야 하나? 하는 편견은 버려라.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당연하다. 민간요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현대의학을 포기한 채 그것에만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다. 스마트폰은 매일 쓰면서 봉화에 의존하는 꼴이다. 마음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 마음의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일상은 망가져 직장까지 포기한 뒤 병원을 찾는 어리석음은 버려라. 거듭 말한다. 불안은 마음이 나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다. 불안감을 느끼면 무시하지 말고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 긍정적인 불안감은 살짝 긴장감으로 나온다. 이럴 때는 내가 준비하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나 원인 모를 불안감이 오랜 시간 계속되고 일상까지 영향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답이다. 불안이 일상화된 사람은 불안과 동거한다. 불안해도 사는데 아주 큰 지장이 있을 정도가 아니면 불안감을 굳이 없애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불안해한다. 한 시인은 그렇게 괴롭히던 치통이 사라지니까 섭섭하더라고 했다. 오래된 통증이 갑자기 사라지면 마치 매일 등굣길을 가로먹고 있던 사나운 개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의 어색함이나 낯섦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한다.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시간이 걸린다. 생명체는 적응을 잘한다. 적응을 하니까 살아남았고 지금 살아있다. 신체뿐 아니라 마음도 적응을 한다. 살기 위해 자기 합리화를 하고 변명을 한다. 여우는 누가 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저 포도는 분명 실할 거야 하고 위안 삼는다. 한번 자리를 잡은 습관, 성격은 바꾸기 힘들다. 버리고 비우기는 채우기보다 힘들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동물의 본성과 함께 손실을 싫어하는 본성까지 합쳐져 불안감을 버리기 어렵게 만든다. 허나 불안이 주는 이득도 꽤 많다. 스스로 핑계를 댈 때 딱이다. 하기 싫은 일도 귀찮거나 자신이 없을 때도 불안감은 좋은 방패가 된다. 불안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남이 알아도 크게 불리하지 않다. 불안감을 핑계로 빠질 수 있고 불안감이 있음에도 일을 해내면 2배로 칭찬받을 수 있다. 불안감은 분명 생존에 꼭 필요한 감정이다. 불안은 브레이크 역할도 하고 엑셀레이터 역할도 한다. 불안감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는 친구다. 지나치거나 제 역할을 못할 때가 문제일 뿐. 일이 생기기도 전에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하게 만드는 불안감. 나쁜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불안감. 자존감을 깎아먹는 불안감 등 그런 것들은 버리는 쪽이 낫다. 오래되었다고 익숙하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변화가 싫어 청소도 안 하고 머리도 감지 않는다면 머리가 지저분하게 떡이 되는 것도 순간이다. 컴퓨터도 주기적으로 파일을 정리하지 않으면 버벅된다. 사람의 마음도 가끔씩 정리를 해야 한다.
인연도 정리하고 추억도 정리하고 감정도 정리해야 한다. 불안이란 감정 자체를 없애기는 불가능하고 또 없애서도 안 된다. 하지만 삶에 방해가 되는 불안감은 버려야 한다. 내 기억과 정서의 결합해 도전을 방해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불안감이라면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이런 불안은 내 몸을 지켜주는 갑옷이 아니라 외부의 교류를 방해하는 칸막이이자 쇠창살이다. 밖에 적을 막는 성이 아니라 나를 가둔 감옥이다. 겨울에 추위를 막는 데 유용했다고 여름에도 두꺼운 옷을 입을 수는 없다. 과거 어느 때 내 삶에 도움이 되었던 불안감일지라도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한다. 목을 축여주던 시원한 물도 오랜 시간 고인 상태로 있으면 독이 된다. 불편을 초래하는 감정이라면 그것은 독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털어보자. 내가 살아야 할 곳은 울타리 안이 아니다. 울타리 밖에 더 넓고 풍요로운 땅이 있는데 불안하다고 울타리 안에만 웅크려 있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다. 한 발짝 한 발짝 밖으로 나가보면 낯선 게 다 위험한 것도 아니고 익숙한 게 다 편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과감히 울타리를 벗어나라. 불안감으로 둘러싸인 울타리를 걷어내고 밖으로 나가자.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